저희가 잘 조정하고 있으니까 좀 맡겨주시고 자꾸 실기했다는 얘기 하지 마시고 더 잘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 한군의 총재 되신 다음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말을 되게 세게 하신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네가 해보든가 이런 분위기인 거죠. 원래 하는 총재가 금통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을 받다가 중간에 그러면 네가 해보든가 이런 이제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 금통위에서는요, 한국은 금리를 또 낮췄습니다. 0.25% 낮춰서 이제 2.75%가 됐고요. 미국은 4.5%니까 1.75%의 격차가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 금리를 낮추긴 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 금통위에서 처음으로 나왔던 용어가 있는데 그 용어가 뭐냐면은 이제 인하 여력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처음에 이때쯤에서는 무슨 얘기가 주로 나왔냐면은 금리 인하를 언제 그만두지가 나왔었고요. 이때쯤에서는 금리 인하를 언제 시작하지가 나왔는데 지금은 뭐가 나왔냐면 이제 금리 인하 얼마큼이나 할 수 있지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제의 상황은 지금 매우 심각하게 안 좋아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1.5%까지 추가로 또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상황이 안 좋지만 금리를 또 낮추자니 이거 계속 금리를 낮추다가 이제 더 이상 금리 인하 여력이 없을 때가 되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이번 금통위의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이제 환율인데요. 환율이 이제 지난 12월 달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급등했잖아요.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한 30원 정도가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급등했었는데 오늘은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금리를 인하했는데도 원화가 강세다 라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인 거죠. 그나마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물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하는 총재가 신박한 이야기를 했어요. 물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금리를 낮추고 뭐 물가가 어쩌고 이런 얘기를 떠나서 언제까지 생산자들만 편을 들어서 소비자들을 희생시킬 거냐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이 말은 왜 논란이 될 수 있냐면요. 예를 들자면은 사과 농사를 짓는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입을 막거나 이렇게 되면은 사과를 생산하는 사람들은 좋겠지만 그것을 비싼 가격에 먹어야 되는 우리 소비자는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늘 생산자를 보호하는 쪽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소비자 보호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생각도 좀 궁금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추경,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추경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재정 정책을 더 써야 되는데 그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적당하냐라는 것에 대해서 하는 총재는 20조를 딱 제시를 했습니다. 20조 이상을 하게 되면 부작용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재정을 쓴다라는 것은 지금 몰핀을 맞는 거예요. 경제가 너무 안 좋으니까 몰핀을 맞아서라도 잠깐이라도 야 정신 차리고 좀 소비 좀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추경을 하는데 이걸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올해 많이 하잖아요. 그럼 만약에 내년에도 똑같이 이만큼 하지 않으면 이게 효과가 반감돼요. 그러니까 이걸 올해 너무 많이 쓰게 되면은 내년에는 덜 쓰게 되면 이것 때문에 또 경제가 안 좋아진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올해 최대한 적당한 수준을 해야 되는데 원래는 내가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알아. 하는 총재가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만 얘기해야지 재정을 얼마나 써라 이런 거는 이건 정부의 소관이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거 아니지만 지금은 정치적으로 워낙 이게 불확실성이 많으니까 그냥 내가 정치적인 중립의 관점에서 봤을 때 20조가 적당한 것 같아 라고 이례적으로 말한 거야. 나 이번에 말하고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추경도 이제 조만간 하게 될 거고 경제가 더 이상 안 좋아지는 것은 막을긴 할 텐데 상황이 굉장히 좀 심각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이창용 총재가 그럼 하는 총재 하고 나서 금리를 하든가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부분도 여기 포인트였는데요. 올해는 1.5% 성장이에요. 근데 내년에는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까요?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지금 1.8%입니다. 자, 1.8%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고성장인가요? 중성장인가요? 저성장인가요? 1.8% 성장이면은 경제가 안 좋으니까 금리를 낮춰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질문인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아마 1.8%밖에 성장 못해? 그럼 어떻게 금리를 낮춰서라도 어떻게 좀 해야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하는 총재는 그게 아니다 라고 대답한 거죠. 1.8%면 충분하다. 적당하다. 우리는 이미 1.8%에 만족해야 되는
경제 구조로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죠. 얼마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잠재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요, 2025년부터는요 잠재 성장률이 1.8%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계속해서 낮아져서 2045년이 되면 0.6%까지도 낮아질 거예요. 잠재 성장률이 이만큼 낮아진다는 얘기는 이 정도 성장이 적당하다는 얘기입니다. 1.8% 성장한다고 해서 금리 낮추라고 하지 말란 얘기인 거죠. 그래서 금리 인하 폭도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경제 체력이 많이 약해졌다라는 점을 인정하라라는 얘기가 하는 총재의 오늘 메시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좋은 얘기는 별로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안 좋은 얘기들이 주식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충분히 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의 반응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날 아침에 발표되는 엔비디아의 실적인데요. 엔비디아 지난번 딥시크 쇼크 때문에 주가가 급락했다가 다시 조금 올라왔다가 지금 최근에 조정받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목요일날까지 어떤 흐름을 보일지, 그리고 그 이후에 주가가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는 좀 지켜보셔야 될 텐데,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작년 6월 달부터 계속해서 엔비디아는 이 정도 가격대에서 움직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박스권을 상향 돌파할 수 있는 모멘텀이 이번 실적에서 확인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서 목요일날 새벽이 앞으로 상반기 주식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